네, 저희는 2조이고요. 저희는 이 비전 히어링 책을 읽었던 이 주에 감사하게도 최영 상무님을 뵙고 와가지고 그 경험을 같이 공유해서 발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경험을 공유하기 전에 제가 책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좀 해드릴 텐데요. 책을 읽다 보니까 좀 촌철살인 같은 질문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꼭 필수적으로 던져야 비전을 이제 획득할 수 있는 그런 의무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비전을 소유하고 계신가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시다면 이 책을 도구 삼아서 꼭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책에서는 노아나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자 동시에 비전의 사람이었다고 소개하고 있거든요. 믿음 따라 비전도 간다는 거죠. 여기 보이는 앤디 스탠리라는 목사는 비전을 엔지니어링하라는 뜻에서 비전이어링이라는 개념을 소개하고 있어요. 마치 그 손자병법을 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이제 터득하듯이 저희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비전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지침서 삼아야 하는 기술성이 셈이죠.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비전에는 어떻게 이전에 무엇이라는 요소가 두드러져서 마치 치명적인 그 결함이 있듯이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많은 어떤 비판과 비난에 맞서게 되고 또 이 비전이 극단적으로 죽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도 해요. 이 세계적인 목회자 찰스 스탠리의 아들 앤디 스탠리는 스스로 아버지 교회의 세습을 포기하고 개척해서 세운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지금 여기서 보이는 조지아주의 노스포인트 커뮤니티 교회라고 얘기하는데, 이 교회가 지금 2014년 기준으로 33,000명씩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저자가 행동하는 저자로서 이 책의 내용들이 굉장히 신빙성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책의 내용을 저희 토기를 만드는 어떤 과정에 비유해서 정리를 해봤어요. 일단은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느헤미야가 어떤 일을 했는지 잠깐 소개해드리자면, 느헤미야는 100년간 하나님께 수치가 되고 있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자 52일 만에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했고, 하나님의 백성이 각성하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했던 비저너리였습니다. 여러분도 각자가 하나님께 불명예가 되고 있는, 수치가 되고 있는 그 영역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향한 비전을 찾으셨으면 좋겠고요. 이 앤디 스탠리라는 목사는 느헤미야의 삶을 조명하면서 비전이 잉태되면 언제 비전을 공개하고 때론 비전에 따른 계획을 조정하며 영적인 성숙을 통해 최종 목적지인 하나님을 추구하는 완성 단계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배후에는 여기 보시다시피 토기장이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성품을 빚으시고 불로 연단하시며 걸작을 만들고 계시다고 해요. 마지막 사진처럼 우리는 혼자서도 아름답지만 우리가 함께 아름답게 어우러지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책 소개는 그만하고 우리 클래스 2주에는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과 결부되어 영감 있는 비전, 거룩한 비전을 소유 아름다운 사람들 소개하겠습니다. 네, 저희 조에서 저랑 인영이 그리고 영애, 홍순이 이렇게 4명이서 최영 사모님 뵙고 왔는데, 저부터 먼저 나눌게요. 여기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질문에 보면 제가 최영 사모님께 드렸던 질문은, 제가 원하는 일단 최영 사모님을 만나는 건 스위스팟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상담하는 걸로 찾아간 거였는데, 제 희망 직무는 저렇게가 되는데, 다양한 방법이, 어쨌거나 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리 역할이 되고 싶다는 막연한 게 있었는데요. 다양한 방향이 있을 것 같은데 하고 싶은 정도가 다 50, 49, 51 이렇게 느낌이 다 비슷해서 구체적인 진로를 결정을 못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최영 사모님께서 제가 하는 고민은 제 성향에 기반한 거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굉장히 저한테 안도함? 격려함을 줬던 것 같아요. 제가 ENFJ인데, 그리고 저의 이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이나 디스크 검사를 보면 저는 굉장히 사람 중심이고 호기심 많고 좋아하는 거 많고 두루두루 뭔가 관심 많고 좋아하는데, 또 웬만큼 잘하는데 근데 개성이 없는, 뭔가 편하게 잘하는 게 없고 편하게 뭐 하나에 꽂히는 게 없는 스타일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타일은 더욱더 치밀하게 치열하게 자신을 들여다보고
가지를 치는 아픔을 수반하면서 나의 그 스위스팟 그 세 가지의 교집합에 해당하는 부분을 찾아가는 과정이 그래서 더 중요한 유형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조금 마음을 초조하게 먹지 말고 반복적으로 내가 잘하는 거에 집중을 해보라고 하셨고 특히 시장 기회를 보는 유동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다양한 기회가 저를 찾아올 때 나는 내 스위스팟을 발견할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저는 약간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뭔가 확실하게 보이지 않으면 안 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시장 기회를 보고 경험을 하면서 왜냐면 스위스팟이라고 하는 건 이 비전 이어링 책에도 나와 있지만 비전은 바뀌지 않고 그 하위 목표는 계속 바뀌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상위 개념이 확고할 때 하위 개념에 좀 더 융통성을 가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셨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콰이어 타임을 가지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셔서 저랑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갔다 왔고요. 제가 희망하는 직업은 이렇게 기자, 연구원, 혹은 뭐 교수, 후에 훗날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의 가장 큰 고민은 자신감이 엄청나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감이 부족하니까 계속 내가 이런 걸 하고 싶은데 내가 할 수 있을까? 나한테 이런 캐패시티가 있을까? 하는 거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제 성격이나 아니면은 제가 하는 말들이나 이런 거를 보시고 상무님도 그럴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베이스를 두시고 저한테 조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강점 테마에도 있듯이 수집과 복구 이게 있는데요. 책임감도 강하긴 한데 또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또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영향을 엄청나게 미친다고 생각해서 언제나 과거의 것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정말로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뭔가를 잘못했다거나 이러면 그냥 넘어가지 못하고 항상 돌아가서 그것까지 다 고치고 나아가려고 하는 약간 그런 게 있어서 만약에 뭐 과제 하나를 못했다거나 뭐 성적이 하나 잘 안 나왔으면은 그거를 다시 돌아가서 그거가 왜 잘못됐는지 왜 못했는지 엄청나게 생각을 하고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발전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게 좀 저한테 그러니까 올가미 같은 게 돼갖고 앞으로 나가는 걸 방해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를 어떻게 좋게 긍정적으로 이용할 것인지 저의 강점이니까요.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이런 것들 성향을 다 비추어 봤을 때 사모님께서는 저에게 조언해 주시기를 인내를 가지고 지금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 성격이나 뭐 강점이나 MBTI에서 보여주는 것과 맞는 것 같으니 조급해하지 말고 될 때까지 노력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릿이라는 책을 저도 읽고 있는데 그 끝까지 하는 그 힘을 가지고 조급함을 좀 버리려고요. 그래서 비전 이어링에서도 지금 당장에 무언가 액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비전이라는 것은 기다려야 되고 또 비전을 받았다고 해갖고 알았다고 빨리 튀어나가려고 그러면 그게 시기상조일 수도 있고 오히려 성숙하지 못한 걸로 비전에 이를 수도 있으니까 지금 당장에 어떤 무언가의 변화나 큰 성과나 무언가가 바뀌지 않더라도 끝까지 일단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들을 노력으로 인내로 해나갈 생각입니다. 네. 네, 저도 같이 다녀왔는데요. 일단 제가 그 강점 테마가 성취, 최상화, 커뮤니케이션, 긍정, 승부예요. 근데 여자들한테 나타나기에는 조금 좀 그런 기질들이 많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는 마케팅 기획 쪽에서 있는데 이거를 제 성격이나 이런 성취에 대한 부분으로 봤을 때 굉장히 잘 하고 있고 강점에 맞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그동안 내가 일부러 힘든 일을 선택을 했나라는 고민이 조금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위로를 받았고 잘하고 있구나라는 하나님의 이제 사인을 받았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반면에 제가 올 초에 자기소개하면서 이제 사업자를 냈다고 했는데 일이 사실 너무 많았어가지고 제 그 사업 일을 전혀 하나도 손을 못 댔었어요. 그래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하나님이 진짜 나한테 그런 걸 주셨던 게 맞나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런 성격의 사람은 어쨌든 창업을 하는 걸 많이 권장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거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사인을 받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금 마케팅 쪽에서 일을 굉장히 많이 배웠고 좀 돌아보니까 굉장히 테크니컬 스킬이 단기간에 확 늘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연차의 친구들보다 제가 잘하는 게 뭔지, 뭐가 취약한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거를 잘 뚫고 가고 있는 요즘인 것 같은데 그렇게 봤을 때 상무님께서는 테크니컬 스킬, 휴먼 스킬, 그리고 컨셉추얼 스킬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낮은 연차에서는 어쨌든 테크니컬 스킬이 굉장히 중요하고 과장 차장쯤이 됐을 때는 자기 밑에 있는 친구들한테 다시 뭔가를 뿌려주고 잘 피드백을 주는 능력 그리고 다시 경영자가 됐을 때에는 이걸 나무와 숲을 동시에 같이 볼 수 있는 컨셉추얼 스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많은 기회를 주셔가지고 리더의 자리에도 있게 하시고 팔로워의 위치에도 있게 해주셨는데 그러면서 그 규모 사이즈에 상관없이 어쨌든 나무와 숲을 동시에 보는 능력을 계속적으로 훈련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무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여태까지 하나님 나를 어떤 부분에서 스킬을 좀 많이 강화시키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붙이게 하셨구나 라는 부분 때문에 여태까지 힘들게 일을 했고 그리고 제가 이제 곧 퇴사를 하는데 퇴사하고 나서도 앞으로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을 정확하게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저는 항상 계속 헷갈렸어요. 이 스페셜리스트와 제너럴리스트 둘 중에서 어떤 거를 훨씬 더 사회에서 많은 베네핏을 보고 채용을 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어렸을 때는 무조건 스페셜리스트가 맞다 하더라고요. 이 사람의 그 주된 칼, 무기가 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테크니컬 스킬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경영자가 돼서는 제너럴리스트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나는 섭렵을 해야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게 됐고 앞으로 회사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나의 비전을 찾는 데 있어서도 좀 많이 확인을 하고 돌아오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다녀온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저는 이제 큰 질문을 가지고 찾아뵙거나 하진 않았는데 제가 이 컴스타일이라는 거랑 디스크 검사를 사실 처음 해봤어요. 그래서 점수를 냈는데 컴스타일에서 사람에 관련된 게 18점이 나왔는데 이게 되게 높은 점수가 나왔어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마찬가지로 어떤 이론이나 책을 통해서 배우는 지식도 중요하지만은 저는 사람을 통해서 얻는 경험이 더 저한테 많은 도움이 되었고 제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되게 많은 경험의 밑거름이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잘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제가 소망하는 게 무엇인지를 찾는 그 과정을 되게 중시 여겼었고 그래서 그것을 찾기 위해서 많은 것을 노력을 했는데 제가 잘하는 분야나 제가 잘하고자 했던 분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차마 앞으로 나아가기에는 경험도 쌓기 부족했었고 그런 숙달되지 않은 것 때문에 두려움이 많았었는데 이번 그 상무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잘하는 것을 개발하면서 그걸 너의 비전으로 삼을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상무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좀 뭔가 확신을 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그리고 저는 강점 중에 긍정이랑 화합이라는 강점이 저한테 있는데 제가 거절을 잘 못해가지고 사람들이 어떤 것을 많이 부탁하거나 하면 그냥 일단 다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되게 힘든 상황도 많이 겪었는데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 저한테 얻는 것이 많아서 쭉 참고 하다가 되게 난감했던 경험도 많았었거든요. 그러면서 상무님이 거절할 수 있는 능력도 기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확고하게 저한테 말씀을 해주셔서 그거에 대한 생각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제가 생각하기에 많은 사람들이 앞에서 이끄는 리더를 되게 좋게 보고 그렇게 중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제 강점이랑 컴스타일 그다음에 디스크를 보시더니 저한테 충성스러운 2인자라는 말을 해주셨어요. 그게 이제 앞에서 이끄는 리더의 자질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내실을 다져주고 그 안에서 같이 계획을 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예전에 배웠던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집중하게 됐고 그러면서 그게 나한테 주신 강점이자 재능일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그거를 더 훈련시키고 나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정리를 하면서 이제 이 비전 히어링이라는 책은 느헤미야에 관련된
책 내용을 많이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성벽 재건에 대한 비전을 받았지만 느헤미야가 절대 혼자 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 그와 같이 했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비전을 성취해내고 이룰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16기가 저 위에 써놨지만 함께 걷는 사사 16기라고 저희가 타이틀을 걸어봤는데 저희가 이 비전을 각자의 비전을 성취하는 과정에 있어서 다 같이 함께 걷고 동역자로서 뒤에서 밀어주고 앞에서 이끌어주는 그런 공동체를 꾸려나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희 2조 발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